경륜항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4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경주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광명 특성급 13경주에서는 배당이 만들어졌었죠. 김민준이 때리게 된다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영환을 중심으로 수도권 선수들 묶었습니다. 방송에서 김영환의 엄정일, 김영환의 조용환을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46.3배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됐습니다. 음성 정보와 또 해설 방송에서 정확하게 적중이 나와 줬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은데요. 금요경주 때는 김영환의 이뮤섭을 권해드렸었는데 간보다가 이뮤섭의 선행을 김영환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복승만 만족했습니다. 근데 전일은 또 악착같이 추임력 발에 나가면서 김영환이 당당하게 결승전까지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렸었던 김민준 전반적으로 좀 종속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에게까지도 잡히면서 김민준 결승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금일 특성급 12경주는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민준 전일 부진 만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후착 찾기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3경주 곽현명, 엄정일, 배민구, 수도권 연합 충분히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곽현명이 때리는 상황으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이번 편성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영과하고 김민철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곽현명이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타이밍을 빼앗기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김민철을 복승의 중심으로 해설 방송에서 음성에서 또 100배 적중시켜 드렸었는데 곽현명이 결코 유리한 편성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4경주도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득점은 이태호가 앞서 나가고 있죠. 직전에 1호 경주 때도 칼춤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딱히 주드럭이 뛰어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민균하고 김영섭이 윤현구, 박승민만 제대로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이태호 견제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5경주 강자 빠진 이진급 선수들이 팀 간 대결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세동팀 3명, 수성팀 2명, 김포팀 2명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각 팀의 주장, 특히 세종하고 김포팀의 김관희, 김용규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이뮤섭이 때리고 김원진이 후미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김관희, 김용규 서로 욕심내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말씀드리면서 16경주 임채빈이 강축입니다. 누굴 챙겨줄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황인혁이 얼마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지 때리느냐 마크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한 건 직전 회차 결승전은 황인혁이 활약해 나갈 수 있는 김영수가 있었어요. 짧게 가져가면서 재미를 봤었죠. 더군다나 직선에서 사선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은섭이 낙차사고 당할 까지 하면서 2차권까지 올라오고 득점이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성낙송, 임채빈이 황인혁을 앞에다 두고 경주전 펼쳐 나가기도 희소기 어려운 거 하나죠. 마크도 SS반 양수원이 있기 때문에 황인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 착순권 진입했다고 황인혁을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려서 버텨냈더라면 확실하게 뒤에서 날라와서 착순권이라든지 머리를 쳤었다라면 전 인정할 것 같은데 직선에서 사선주행 끝에 성낙송의 추입을 견제하고 간신히 착순권 진입했었던 황인혁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또 때렸을 때 11초 때 초반까지 끊어낼 수 있느냐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원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균, 김용규, 임유섭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민균, 김용규, 임유섭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부에 인터벌 훈련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김민준이 전일 좀 과감하게 때렸는데 약간 좀 서두른 감은 있었어요. 막판 종속에서 유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김형환이 직선에서 김민준을 넘어섰죠. 김민준 2착만 해도 결승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종속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조용환이 김민준까지 살짝 넘어서면서 조용환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준이 2착도 아닌 3착으로 밀려나면서 배당이 만들어졌었죠. 전일 김민준이 빠지면 김영환의 조용한이나 김영환의 엄정이를 노려봐야 된다. 해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음성에서도 현장 속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래저래 김민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편성면에선 여유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민준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이 전일 때렸다가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만큼은 정윤재를 좀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정윤재 때리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타이밍 잡기 수월한 편성에서는 정윤재가 희속감이 상당히 좋죠. 이번 편성 정윤재 타이밍 빼앗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 정윤재가 앞장서고 김민준이 활용해 나가고 후미를 누가 막해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 시속감이 좋다면 김민준이 무리하게 힘써서 크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준도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 점 때문에 김민준의 뒤를 막해 나가는 선수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김연경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연경 때는 잘 쫓아갔죠. 전일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착순권 진입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아요. 마크력만 놓고 한다면 김연경만큼 좋은 선수가 없죠. 김연경 오면 자리 양보할 선수들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뒷자리는 7번이 막해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힘을 쓰는데 시속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일 또 고전했기 때문에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재 선행감이 좋다면 김민준이 굳이 세게 넘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도 물론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잡고 때렸을 때는 11초 때 초중반 시속이 나옵니다. 그 시속만 나온다면 얼마 전 임채빈도 정윤재를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속감만 좋다면 김민준이 짧게 취패 가능한 만큼 2번과 5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5번을 챙겨주기보다는 죽 섰기 때문에 7번과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7번, 5번으로 3복승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윤재하고 정상민이 동서울팀 선수들이죠. 김연경이 전용기를 뒤다 붙인다면 3복승에서는 분명 갈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복승에서는 현장 속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은 금일은 인정해야 돼요. 2번 없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5번 중에서는 7번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곽현명이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곽현명이 연대라고 한다면 엄정일이 있고 배민구가 있습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배민구. 곽현명이 때리고 엄정일이 끌어내서 털어버리고 아무래도 엄정일이 때리고 곽현명이 반바퀴 배민구가 후미껏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곽현명을 중심으로 엄정일하고 배민구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곽현명 앞서서 때려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서두르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엄정일이라든지 배민구에게 잡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김민철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죠. 이영구가 막해 나갑니다. 최병일이 후미 막해 나가거나 탄력을 붙여주면서 끌어내게 된다면 곽현명이 오히려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엄정일과 배민구도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동규가 때려주는 차점 펼쳐나가게 된다면 김민철이 제대로 된 탄력 붙고 곽현명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번 이번 편성 한번 배당 공략부터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김민철 얼마 전에 해설 방송에서 복승 중심으로 복승 배당 100배 격증도 시켜드렸었는데 때리면 이영구가 재미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영구도 예전의 기량만큼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선 차는 잘 나와요. 김민철도 컨디션 괜찮아요. 그 궁합이 괜찮습니다. 강동규가 끌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병일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3-4나 3-6이죠.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40% 정도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3-4, 3-6 배당 공략 먼저 한번 가져가 보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각현명이 타점 잡고 때리면 11초 때 초중반 시속이 나오죠. 엄정일이 밀착 막혀나가고 배민과 쫓아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 라인 쪽, 비파업 라인 쪽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정일의 취입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현명이 긴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막혀나가다면 엄정일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복승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전략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엄정일을 활에 나가면서 배민구를 뒤에다 붙이는 작전이 아무래도 우승할 수 있는 작전이죠. 유리하다는 점에서 5번과 7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5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각현명이 가면 5위하고 57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3번하고 4번이죠. 3번하고 6번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직전 회차 2료 경주 때도 이태호가 쿠미 공략 나서면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습니다. 금요경주, 토요경주 고전하고 1료 경주 취입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이태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신사팀 최석윤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와 호흡 맞춰 나간다면 뭐 이태호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민균하고 김영섭, 여기에 박승민, 윤영구가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박승민이 초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 윤영구가 막혀 나가고 김민균, 김영섭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태우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승민이 얼마만큼 당겨주느냐, 윤영구가 얼마만큼 시속을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김민균하고 김영섭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의 뒷자리를 김영섭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태우도 김영섭 밀어내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태우도 그렇다고 보면 윤영구를 타겟으로 할지 박승민을 타겟으로 할지 또 쉽지만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좀 득점은 이태호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높습니다. 투진 면에서는 이태호 쫓아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4번, 2번이 있기 때문에 5번, 6번 수도권 수들이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또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보고 싶어요.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직전 회차 2료 경주 때도 머리 쳤기 때문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태호가 팔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수도권 선후배 협공 가능성 쪽을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경주권 쪽으로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날라올 이태호는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6경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1번 차선으로, 5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입니다. 이번 편성 최석윤도 힘을 쓸 수가 있고 정현수도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윤영구하고 박승민이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김민규도 짧은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태호가 가게 된다면 신사팀 최석윤이라든지 함께 훈련하고 있는 정현수와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신사팀 완승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3이나 1-7입니다. 1-3이나 1-7 정도 경주권 정도는 신사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죠. 김민규도 짧고 김영섭은 김민규가 바라봐야 되는 것 같은데, 박승민도 선행감 어중간합니다. 윤영구도 요즘 선행력 발에 나갔었던 경주가 없었어요. 그 점 때문에 신사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1-3, 1-7 경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 높다고 전 이태호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40에서 50% 이상은 배당이 만들어지고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균과 김영섭의 동반 입상 쪽을 좀 더 공략해 보고 싶다, 이번 편성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세종팀 3명, 수성팀 3명, 수성팀 2명, 김포팀 2명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자들이 있었더라면 1진급 강자들이 있었다면 팀 간 대결보다는 타협점을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번 편성은 확실한 강자가 빠진 2진급 팀 간 대결이기 때문에 정면 대결 양상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세종팀 선수들이 뭐 수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규의 시속감이 원체 좋죠. 그 점 때문에 김관희도 김용규와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김관희가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긴 어렵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김용규가 타점 잡고 힘을 쓰고 김관희가 김용규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취입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전 타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기존 팀 간 대결에서 강자들끼리 있는 상황에서 서로 좀 인정하게 된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 7번,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용규가 굳이 팀 간 대결에서는 세종팀, 뭐 수성팀과 협권 펼쳐 나가기보다는 왕지연 달고 쏘면 김포 안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왕지연도 컨디션 몸 상태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용규는 왕지연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왕지연은 또 엄정이라고 함께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 선수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7번과 6번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 쪽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7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편성 한번 노려본다면 이민수업이 금요경주 때는 운이 많이 따라줬죠. 참 어이없었던 게 금요경주 때 해설 방송에서 성락성 고전하면 김형환이 이민수업 몰고 왔을 때 취임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김형환 홈이 재고 견제하다가 본인만 살짝 취입해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타이어 차이로 취입하지 못하면서 이민수업 머리 김형환 2착으로 아쉽게 뭐 복승만 만족했었는데, 뭐 전일은 아무래도 좀 강자가 있다 보니까 양승훈이 있다 보니까 이민섭이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팀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4번하고 5번이 초반 자리 잡고 세종팀, 김포팀 서로 앞뒤로 뭐 자리 잡으려고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민섭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진의 견제라고 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 것 같아요. 이민섭 머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날라올 수 있는 왕지연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4, 5하고 4, 6입니다. 4, 5하고 4, 6경주권, 4, 5하고 4, 6경주권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한 차권 더 노려본다면 4번과 3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 3, 4, 5, 4, 6, 4번 버티기까지는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이 뭐 팀 간 대결이기 때문에 배당이 어느 쪽으로 좀 쏠릴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민섭 머리로 노려본다면 배당은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4, 5경주권, 4, 6경주권, 4, 3경주권까지는 이민섭 놓고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용규하고 김관희의 전략적인 타협 쪽이 우선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 쪽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죠. 7번, 6번 김포 안승도 충분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임채빈이 축입니다. 임채빈을 놓고 후착을 찾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락송이 금요경주 때 이변의 빌미 제공했었습니다. 솔직히 성락송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태만 실격 나와도 전혀 할 말 없었던 경주였었는데, 뭐 이상하게 뭐 면제부가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일 직선에서 취입까지 나서면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데 성락송은 결승만 가면 초조 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락송 결승만 올라가면 초조 부담만 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부러 성락송을 이렇게 초조 부담을 주는 건지 아니면 파업 선수들은 초조 부담만 안겨주는 거지, 어떤 뭐 루틴이 짜여져서 초조 부담을 파업 선수들이 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불합리한 초조 부담을 파업 선수들이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뭐 결승전에서는 뭐
딱히 작전을 펼쳐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성낙송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플러동 넘어서면 성낙송 어떻게든 빼앗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임채빈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인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양승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승원은 같은 SS반이고 황인혁은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2차권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황인혁이 때릴 것이냐, 성낙송, 임채빈과 과연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를 놓고 많은 팬들이 좀 분석도 많이 할 것 같은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죽을 썼었던 황인혁, 결승전 2차권 진입으로 점수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101점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직전 회차 결승전 한번 돌아봐야죠. 앞선에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인혁이 힘으로 버텨냈었다라면 인정해야 돼요. 저치기 나서서 2차권 진입했었다라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황인혁이 김영수 아래에 나가면서 짧게 젖혔는데, 직선 과정에서 똑바로 간 것이 아니라 너무 후미권에 나오는 선수들, 아니면 힘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사선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은섭이 내선에서 칩이 막혔어요. 신은섭이 낙차 사고까지 당할 뻔했었습니다. 정종진이 넘어섰고 정혜민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황인혁이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선주행만 아니었었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신은섭도 나왔고 정혜민도 충분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사선주행 때문에 이번 편성 황인혁이 2차권까지 진입했었고, 김영수의 도움을 받아서 저치기 나선 모습을 보여줬었죠. 본인이 힘을 썼던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황인혁을 임채빈이 믿고 경주년 펼쳐나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인혁의 전반적인 시속 한번 체크해 봐야죠. 임채빈은 11초 대 한 초반 시속 나오면 지켜주는데, 초반 시속이 안 나오면, 중반대 시속 가까이 나오면 플러덩 넘어섭니다. 황인혁 때려봐야 11초대 초반 시속 안 나오죠. 전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이 황인혁을 앞에다 둔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넘어서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임채빈이 양승원을 달면 황인혁이 낄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득점도 양승원이 앞서 나가고 있고, 양승원하고 황인혁이 두 선수가 함께 출전하게 된다면 황인혁은 양승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양승원의 뒷자리를 황인혁이 막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선에서 때려도 그렇고 뒷자리는 양승원이 있기 때문에 전 황인혁보다는 양승원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SS반 선수죠. 양승원이 결승전에서 아무래도 수도권 선수들이 많은 편성에서는 상당히 좀 배제를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을 전 주력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황인혁이 힘을 썼는데 11초 대 초반까지 끌어낸다면 임채빈이 몰가서 짧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차선까지는 이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전 이래저래 황인혁 아직까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하늘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점 때문에 전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주력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2번, 3번이 아무래도 3복승에선 견제 중심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이나 양승원 한 명은 차결에 밀려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복승에서는 좀 후미권에서 쫓아갈 수 있는 선수, 노려볼 수 있는 선수를 찾아서 한번 3복승에서는 배당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간다면 아무래도 양승원 뒤를 황인혁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임채빈이 빨래줄 경주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 3번, 2번은 3복승의 중심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과 2번보다는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좀 더 우선하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